이슈K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민 기대와 전북 정치권 역할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북 도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80%가 넘는 득표율을 안겨줬죠.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낸 건데 그렇다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 대통령에게. 네, 전북에서 83% 넘는 지지를 보여줬고요. 그 지지는 결국 기대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신임 대통령에 대한 축하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이제 계엄 세력들을 또 어떻게 척결할 건가 이런 문제,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런 점에 기대도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전북은 엄청난 홀대를 받았거든요. 그 홀대에서부터 이제 좀 환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기대 심리 중에서도 큰 것은 새만금 개발을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내부 개발도 마무리 짓고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현 정부가 나서주길 바라는 것이 이제 우리 도민들이 큰 소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주 이제 하계 올림픽을 유치 도시가 됐는데 기왕이면 이제 하계 올림픽 도시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전주를 중심으로 혹은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SOC를 얼만큼 끌어내 줄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요청하는 게 이제 우리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싶긴 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우리 지역의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항공 이런 시설들을 잘 갖춤으로써 올림픽을 통해서 전북의 지역 발전에 어떤 기반을 닦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할 것이다.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 약간 과반 정도가 이제 잘할 것이다 이런 걸 봐서는 저희가 기대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속설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북 도민들, 정치권들이 그때도 현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정말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그런 긴장은 계속 가져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가져야겠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대선 결과를 다시 보면 국민의힘이 당시에 10%를 넘겼습니다. 득표율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내란 세력의 척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가졌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20대 선거의 대선에서는 14.4% 정도 됐다면 지금 두 자릿수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합쳐보면 대략 한 17, 8%거든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고 또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전주, 익산, 군산에서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무주 같은 게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꽤 높았다라는 점은 민주당도 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도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많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고 또 20, 30대, 60, 70대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디에다 더 방점을 두고 우리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읽을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아마 지방선거에 이런 요구들이 드러날 거예요.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하라라는 견제 표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아마도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는 그 청구서를 내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청구서를 내면은 이제 경쟁 관계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긴장을 놓지 않는 긴장의 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선 얘기를 좀 해보죠. 대통령 참모진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전북 출신을 많이 찾아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새 정부에서의 전북 출신 입각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뭐 전북 출신들이 많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굳이 전북 출신을 넓게 한다면 뭐 전남 출신이면서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닌다든가 뭐 어렸을 때 전북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기는 이제 뭐 다른 서울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면은 이제 한 뭐 두세 명 정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입각의 수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희망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정동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이제 통일부 장관을 아니면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 뭐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물망에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건 있는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는 것들을 본다면 아마도 입각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국무총리가 먼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아마도 이제 전북 쪽이 좀 많이 입각을 하고 또 대통령실이라든가 비서실에 좀 많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견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섞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권에서 전북이 그간의 홀대에서 벗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환대로 좀 바뀌는 입장이 되려면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21대 대통령 취임이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이제 소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권의 이제 실천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현 정부에서 요구할 사항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좀 당당하게 더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83%가 넘는 이렇게 지지를 보였으니까 그것에 관한 요구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 혹은 뭐 전북도청 두 축이 아마 쌍두마차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힘겨루기를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중앙정부 공약 전달을 하고 그 공약을 저는 이제 올 그 하반기에 있을 추경과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에 진짜 몰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얻지 못하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때 모든 게 드러날 건데 거기서 밀리면 결국은 전북의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정가라든가 또 뭐 도정 모든 것이 이제 그쪽에 연을 닿을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간에 들리는 것은 이제 도백에 대해서 관심들을 더 오히려 갖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다고 봐요.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치를 통해서 중앙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거기서 자리를 보존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지역 발전엔 상당한 취약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중앙정부와 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돌파를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와의 상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